자, 24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오답률 탑7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평상시에 찍는 해설 강의들은 별도로 좀 제작을 할 거예요. 문항별 해설 강의는. 오늘은 여기도 저는 전략 전술이라고 좀 써놨는데, 이번 시험지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지금 시험 당일 밤이거든요. 지금 밤 12시 이제 지나갔으니까 다음 날이 됐네요. 다음 날 새벽인데 야매라고 불러도 사실 할 말이 없는, 하지만 굉장히 적용 가능성이 높은 스킬 중심, 야매, 스킬, 리딩 스킬,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이제 전략 전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번에 가장 많이 틀렸던 7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해석을 최소화해서 직관적으로 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석적인 해설 강의는 추후에 올라오는 영상 확인하시고요. 자, 일단 봅시다. 이번에 오답률 7위는 38번 위치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세요. 어떻게 보나 53%였는데, 일단 선생님은 늘 강조하죠. 1번 앞문장을 먼저 쭈르륵 읽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럴 거라고 기대되어집니다 하면서, 보험회사가 일반적인, 시제 좀 잘 보세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현재 시대로 쭉 던져지고 있다가, 선생님 너무 쉽게 풀어서 주어진 문장을 갔더니 형광펜. 그러나 미래에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will enable, 가능케 해줄 겁니다. 어떤가요? 그러나 미래는 이니까 이 앞에는 무슨 얘기했겠어요? 현재. 그러나 미래는 이니까 이 뒤에는 미래. 그럼 시제가 will로 바뀌어 있는 걸로 보아. 설마 현재에서 미래로 바뀌는 그 부분 딱딱 짚어봤더니 3번까지 계속해서 현재 시제가 나오다가 3번 뒤, 즉 4번 뒤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 갑자기 미래 시제 나오는 거 보이죠? 여기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러면 그러나가 아까 주어진 문장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그래열이 바뀌는 정답 4번이었겠죠. 네.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돼요? 시제 변화가 있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다른 해설 강의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답률 6위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허탈할 수 있어요. 잘 쫓아와 보세요. 오답률 6위. 자, 빈칸 추론 문제 세 번째로 나왔었던 33번 문제고요. 거의 정답률 53%가 방금 탑7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 문제는, 자, 일단 선생님이 형광펜을 빠뜨렸네요. word의 형광펜 좀 쳐놓으시고요. 오답이 간 선택지가 하나 있는데 잘 갔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있었는데, 자, 요 word을 놓친 겁니다. 보면 스토아파는 이 빈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다, 경고를 했다. 그럼 이 빈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사실 선생님이 짧은 해설 강의지만 하나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빈칸을 자꾸 주제 찾기로 접근하는 건 쉬운 문제는 통하지만 어려운 문제, 조금만 꽈서 내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당해버립니다. 이건 빈칸에서 주제가 아니라 이 빈칸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빈칸 바로 뒷문장에서,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에피테투스라는 어떤 그 당시에 스토아파의 한 철학자가 나오면서, 그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다 우리의 우리가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왔죠. 자, 이 분노라는 걸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잘 체크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시가 쭉 나오게 됐을 때, 예시를 다 읽어서 일반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다 읽기 전에 혹시 끝에 가서 결론 도출은 있지 않는지. 왜냐하면 예시를 주고 나서 예시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끝에 가서 결론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 자, 에피테투스 이 선생님은 뭐라고 쓰셨냐면, if it concern anything not in our control, 우리의 통제 내에 있지 않은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뭔가 관련되어 있다면, 말도 꺼내지 마 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경고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해됐죠? 이 문장에 집중하는 이유 이해됐나요? 그럼 이 말과 가장 가까운 것 3번이죠.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통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경고한 거지. 5번 보면, 자, 통제를 벗어났다라는 것까지는 나온 얘기인데, 정답은 16% 갔는데, 여기를 스스로 rationalizing, 합리화하고 이성화하는 건 좋은 얘기인 거잖아요. 이해됐죠? 이거, 감정적으로 벗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통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로 가야 되겠죠.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됐죠? 자, 여기가 오답률 6이었고요. 이제 탑5 안으로 들어옵니다. 막 쑥쑥 날아가죠. 이번에도 빈칸 추론인데 정답률은 45%, 이제 절반을 못 맞춘 정답률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they insist에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유사 구조라고 써놓으세요. 자, 일단 그들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앞문장에서도 살짝 힌트가 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알트루이스트는 밑에 별표를 준 건 참 좀 애매합니다. 외우세요. 저는 외울 걸 권장합니다. 여러 모의고사나 여러 수능 특강이라든지 EBS에서 그냥 나온 적이 많은 단어입니다. 자, 이타주의자들, 그러니까 큰 희생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이런 이타주의자들은 자, 오히려 정반대로 주장을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 희생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 여기까지는 약간의 선생님 추측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또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하고 다음 문장, 이제 선택지를 쭉 받고 다음 문장을 쭉 봤더니 보세요. 장기를 기증하신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의 시민들. 근데 어떤 분들이냐면 자신의 목숨을 막 걸었어요. 남을 도우려고. 치명적인 위험의 순간에. 그분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부인을 하신대요. 형광펜. denier. 뭐라고 부인하시냐면 they've done anything. 뭔가를 했다. 이 부분에서 이 denier를 놓쳐가지고 매력적인 오답으로 간 친구들 좀 있죠. 엄청난 칭찬을 마땅히 받을 만한, 여기로 간 친구들 좀 있죠. 내가 뭔가 마땅히 칭찬받을 만했어. 라는 걸 부인하셨다니까. 이 단어, denier. 그리고 as well as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앞에 걸 보통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었던 게, 선생님 미리 아까 they insist의 형광펜 치라고 했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쭉 봤는데, 자, 더비교급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이타적이면 이타적일수록 그들은 자, 이렇게 더욱더 주장, 똑같죠.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어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처음 듣는 친구도 알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주장한다. 문장 구조가 똑같으면 당연히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여기. 즉, 같은 말이겠죠. They've done no more than. no more than은 고작해야, 단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할 것으로 기대되어진, 그걸 한 거야. 남들이 하는 일을 당연히 한 거야. 나 막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rest는 뭐뭐 하지 않도록이죠. 이건 밑에 풀피치고 나왔는데 그냥 나온 적도 있긴 한데, 오케이. 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번으로 간 친구들, 그리고 5번으로 간 친구들, 엄청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정답은 1번이죠. 그러면 no choice but to act. no choice는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반드시 뭐뭐 했다. 즉 그들은 how to act.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여지가 없었죠.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되게 당연한 일을 했다는 선택지를 골랐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제 오답률 4위인가요? 이게 31번 문제. 31번 문제고 4위가 맞죠? 순간적으로 헛소리 할 뻔했습니다. 자, 임재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31번 문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니까 별표 한번 쳐주세요. 되나요? 자, 뭐냐면 거의 매년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A가 있고요. A의 반이어인 A 프라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A와 A의 반이어를 같은 말로 만드는 아주 마법적인 간단한 방법이 있죠. 분명히 A와 A 프라임은 정반대말인데 당연히 여기다가 그렇죠. 부정어구 하나 넣어주면 너무나 간단하게 얘네들이 같은 말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바꿔쓰기 하는 문제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말장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선생님은 빈칸만 읽고도 답을 골랐는데 예의상 뒤에 근거도 하나 보여줄게요. 뭐냐면 그 결과 우리가 쓰는 글이나 우리가 말로 하는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자, 형옥표 써보세요. 이 부분. conventional, 자, 직역하면 전통적이게 되고, 좀 나쁘게 번역하면 좀 뻔한 게 돼버리고, literally, 말 그대로 하는 것들이 돼버리고, 이 두 개가 지금 나온 말이 뭐냐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전통적이다, 관습적이다, 뻔한 게 됐다. 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뭘 수반했냐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스폰타니엇, 이것도 밑에 별표 치고 나왔는데 좀 외워두는 걸 권장합니다. 자발성이라든지 아니면 originality, 독창성이라든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독창성이라는 개념은 관습, 뻔한 것들과 완벽하게 상대 개념인 거죠. 같은 말이 넣으려면 여기에 부정어구 선택지, 부정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1번. 그러니까 그들의 독창성, 자발성을 잃게 되어서, 이해됐죠? 되나요? 그래서 관습적인 거, 뻔한 말을 하게 됐다. 남들이 하던 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한 번 더 그 다다음 문장에서 바꿔쓰기를 해줬죠. We use words everyone else uses.
우린 말을 사용하는데 모두가 쓰는 말, 남들이 하는 말, 똑같은 말을 하게 됐다? 그럼 다시 한번 독창성을 잃게 돼야 되겠죠. 이해됐죠? 독창성을 갑자기 증가시키면 어떡해요? 이건 그냥 좋은 말 고른 거고. 여기가 정답률 4위였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 패턴 주의하세요. 반이요. A와 A 프라임을 넣어놓고, 부정글 넣어서 같은 말 만드는 거.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자, 이제 오답률 탑 3. 빈칸 추론은 이제 조금 한 문제 남겨놓고 34번 그 탑2에 나오죠? 순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자, 정답률 41%인데 선생님 문제 보고 좀 웃었어요. 여러분들 당황할 만했죠. 뭐냐면, 갑자기,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겁니다. 야, 너, 그러나 계속 3개 줄 테니까 앞 내용, 반대 내용 유추해봐. 이거예요. 너한테,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A, B, C에 지금 다 그러나가 나오고 있는데 앞 내용 유추해봐, 앞 내용 유추해봐, 앞 내용 유추해봐. 이겁니다. 그럼 해보면 되죠, 뭐. 자, 천천히 봅시다. 오늘날 역사적인 아이디어들, 이제 통합시키는 건데 자연과 도시, 그리고 suburb 하게 되면 이제 도시 외곽 지역인데 여기도 도시입니다. 이런 공간을 뭔가 통합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역사적인 아이디어들이 어떤 표현을 찾게 됐는데, 자, 일단 여기 형광펜. 서로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됐대요. 지속 가능한 이 도시 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이미 여기서 조금 암시가 되죠. 다양한 해석이니까 뭔가 열거가 되나? 아니면 비교 대조가 되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초반에 뭐뭐가 많다, 다양한 뭐뭐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열거가 되거나 비교 대조가 되거나. 근데 우리는 살짝 ABC를 보니까 뭔가 비교 대조 된다는 느낌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형광펜 쳐봅시다. 그러나 이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이제 조경이라고 이제 해설지에서는 해석을 했는데요. 이 도시 환경주의자들은요, 생각을 하는데, 우리 find 다음에 됐나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지금 이 앞에 나온 내용이 이 도시 환경 조경학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러한 디자인들이 do not prioritize, 우선순위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환경들을. 그럼 이 앞에는 자연이 아니라 인공적인 거, 도시적인 거, 기술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인간의 편의성, 요런 것만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요? 그렇지 않죠? A로 시작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겠네요.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까? 그럼 이 앞에는 이 도시 환경 조경 공학자들에 대해서 뭔가 반대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다시 B번을 봤더니, 그러나 비판가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A, B 순서는 정해지네요. 랜드스케이프, 이 urbanist, 이분들이, 이 조경공학자들이, 도시공학자들이 너무 우선순위화한다. 뭐에 대해서? 미적인, aesthetic 그런 미적인이요. 혹은 생태적인 어떤 관련성들, 관심사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의 니즈보다. 너무 예쁜 것만 추구해. 너무 자연적인 것만 추구하고 너무 생태적인 것만 추구해. 그러면 완벽하게 대칭되는 거 느껴지죠. A, B 딱 읽어보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조경 도시 이 공학자들은 좀 환경적인 걸 좀 선호하는 거고, 거길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해됐죠? 그래서 인간의 니즈가 뭔지 아냐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 B도 시작하기가 너무 곤란하죠. 이 앞에 도시공학자들이 뭔가, 조경공학자들이 뭔가 얘기한 걸 무슨 내용이 나와야 그걸 반박할 테니까. 이해됐죠? 그럼 시작은 뭐란 얘기예요? C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또 그러는데,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접근, 아까 다양한 관점들,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를 이러한 접근이라고 바꿔쓰기를 한 거고, 자,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대조를 암시했던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하면서 처음 나온 겁니다. 랜드스케이프, 이 조경에 대해서 자연공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플래닝 어프로치, 자, 이 어떤 그 계획, 도시계획의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의 의견이, 여기 형광펜 쳐봅시다.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에 대한 의견이 여기서 처음 나왔으니까 이걸 그러나 하면서 이 사람이 또 반박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누가 반박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비판가들이 이거 너무 생태적인 거, 죄송합니다.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만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하니까, 됐죠? 이 반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스트들은요, 이거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너무 자연적인 걸 우선순위화하지 않았는데, 자연적인 걸 좀 더 우선순위화해야 돼. 옛날 거 안 되겠어. 요즘 거 가지고 와야 되겠어. 이해됐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CBA로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러나. 천천히 앞 내용이 뭐였을지 생각해보면 A, B가 시작이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탑2.
빈칸 중에서는 가장 많이 틀렸었던 34번 문제입니다. 이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이 됐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런 거 알려주면 뭐 강의가 더 오픈되다 보니까 뭐 비판도 감수해야죠. 자, 일단 이 문제를 선생님은 순삭했습니다. 물론 정독은 다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이 34번 문제 같은 이렇게 요즘 이제 계속 34번, 33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라도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완벽하게 이해해서 푸는 건데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광펜 한 5초만 생각해 보세요. rather tha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기보다는 A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했다? B 했다거든요. 그럼 여기와 여기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 말과 가장 반대되는 말, 즉 이름을 바꾼다기보다는 그 현실에 맞추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어쨌다고. 선택지에서 가장 반대말 느껴지나요? 네, 다시 한번 이건 스토리텔링 형태의 글이기 때문에 다 읽어서 푸는 게 정석이긴 하나 rather than의 기능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얘의 상대 개념은 그렇죠. 정답은 1번이죠. 현실이 바뀌어졌다고 이름에 맞추도록. 와우. 정반대기로 고르면 1번밖에 답이 안 되잖아요. 사실 나머지 선택지로 정반대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석 해설 강의를 선생님 제작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알겠죠? 미도리와 아오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거는 완벽하게 이해해서 푸는 걸 연습을 하신 거고 rather than의 기능을 가지고도 서로 대칭되니까 반대말 고르기도 가능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 1위 39번이었죠? 24%. 물론 지금 오늘 저녁에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당일에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률이 다소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30%를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답률 가는 거 보니까.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이 없었습니다. 1번 빼놓고 나머지 선택지로 아주 균등하게 뭐 25, 23, 뭐 28, 2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완전 헤맸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용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풀 수 있는 걸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1번 앞을 읽어보면 이걸 또 뭐 구상화라고 했는데 여러분 몰랐잖아요. 별표 치고 나오지도 않았죠? 그죠? 상관없습니다. 뭐 구상화라는 거 됐고 뭐 좀 무슨 피겨레이트한 그림이 있나 봐요. 그죠? 이건요 거의 모든 구상화에서 근데 구상화란 말도 잘 빼고 그냥 그림이라고 할게요. 우린 친숙한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냐면 저 어떤 원근법에서 사실 퍼스펙티브도 별표를 치고 원근법이라고 줬는데 예전 수능에서는 그냥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외우는 거 권장해요. 관점이라는 뜻도 있고 미술 얘기에서는 원근법이라는 뜻도 있고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현장 강의 친구들은 알죠. 무슨 신내렸나 봐. 지난주 수업 때 퍼스펙티브 원근법이라는 뜻이 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별표 치고 나오긴 했지만 그죠? 지난주 수업 때 했던 얘기인데 바로 나오네요. 자, they present. 걔네들은 보여주는데요. foreshortened도 밑에 이제 별표 치고 좀 나왔는데 이게 축소하다라고 나왔는데요.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shorten이라는 단어 자체가 축소하다의 뜻이니까 그죠? 자, figures 하게 되면 이것도 최근 수업 때 한번 다뤘는데요. 숫자란 뜻도 있지만 모양이란 뜻과 함께 겉모습만 봐도 아는 거 인물이란 뜻이 있다고 했었죠. 인물이나 사물들을 축소된 채로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걔네들이 어떤 거냐면 diminish, 이제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As they move away. 자, 이 정면에서, 그림의 정면에서 쫙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림의 각도에서 좀 떨어지는, 그 원근법에 대해서 원근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작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뭐 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고, 안 됐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여기 형광펜을 일단 쳐봅시다. 이건 나타내는데, 그 기존의 초창기의 이 구상화, 근데 이건 너희가 몰랐을 테니까, 그죠? 자, figurative art와는 좀 대조적인데, 그런데 이 figurative 초창기의 art, 예술품들은요, 예술은, 그 다음 이런 건 눈에 들어왔었어야 된다고요. as 원급 비교에서는 앞에 나온 as가 먼저 강조하는 정보고, 뒤에 나온 이 부분은 비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했냐면, representing, 나타내는 데 집중을 했대요. 뭘 나타내는 데 집중을 했냐면, 예술가들이 아는 것을 나타내는 데 집중했대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간, 그가 그리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뭐 그랬대요. 뭐만큼이나 어떻게 걔들이 보이는지만큼이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아는 걸 그렸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초창기 figurative art, 구상 예술에 대한 상대 개념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1번 뒷문장에서 봤더니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선생님은 라는 생각을 했어요. These pictures, 이러한 그림들은
왜냐면 2번 앞문장의 지칭이 분명히 뭐예요? A painting인데 지칭 정보가 좀 안 맞죠? 그죠? 여기서 뭔가 단절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것만 읽고 정답 2번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2번 뒤를 봤더니 완벽하게 내용이 대칭이 된다고요. 다시 보세요. 2번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 원근법 속에서 그림은요. 나타내는데 어떻게 그 세상이 look to a person, 어떤 사람을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번 뒤를 봤더니 이러한 그림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러나 they do not represent sin as we might see them. 우리가 보는 대로 그리지 않아. 여기는 보는 거에 집중하고 여기는 보는 만큼 그리지 않아. 아까 대칭이, 대조가 일어났던 그렇죠. 과거의 그림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정답률이 떨어지는 건 이해하나 여기서 지칭 정보가 좀 안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과 함께 뭔가 단절이 일어나나? 그럼 이 앞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는 어떻게 사람이 보이는지 여기는 보이는 거에 신경을 안 써요. They do not represent니까 완벽하게 대칭되는 거죠. 이제 이게 보이니까 이 대칭되는 거. 그럼 아까 앞문장이 주어진 문장에 나왔었던 이 문장. 여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대칭 정보. 됐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아주 빠르게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7문제를 후루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석 해설 강의는 또 조만간 선생님이 빨리빨리 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문항별 18번부터 42번까지 제작해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어려운 문제만 스킬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정확한 해석하는 연습은 한 학기 내내 병행하셔야 됩니다. 도움 됐길 바랍니다.